서동은 보통은 이제 부위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경직이 심한 분들은 경직 부위가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체질에 따라 목 부위나 이 어깨가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고, 허리 쪽이 심한 분도 있고, 이 종아리 쪽이 심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직이 심한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게 좋다. 네, 파킨슨병은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파킨슨병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떨림을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을 봐도 뭐 무하마드 알리나 요한 바오로 2세나 이런 분들 보면 다 이렇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떨림이 없는데 파킨슨병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떨림이 우리가 가장 뭐 인상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운동성 증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서동과 경직입니다. 늘 이제 첫 번째는 서동이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이 서동과 더불어 경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동과 경직은 왜 떨림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증상이냐면은, 떨림은 좀 보기에 유난하지만 이게 병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떨림이 막 무한정 더 심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떨림이 줄기도 하고, 서동과 경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동과 경직이 진행이 됨으로써 운동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이 몸이 굳어지고 둔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발을 못 뛰게 되고 넘어지고, 또 굳어지다 보니까 뭐 손을 못 쓰게 되고, 서동과 경직이란 것은 직접적으로 병세의 어떤 흐름의 진행의 정도에 비례해서 악화될 뿐더러 그 악화에 의해서 그 병세가 다시 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동과 경직이 가장 이제 중요한 증상이고, 서동은 이제 이 파킨슨병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죠. 둔한 걸 호소하고, 그것이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그 서동이 심해지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경직은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 1, 2단계, 뭐 3단계까지도 경직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초반에 서동도 있지만 경직이 더 심해서 그로 인한 어떤 부가적인 증상을 더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경직에 대한 부분은 서동에 비해 좀 간과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자분들을 큰 틀에서 구분을 할 때 경직이 심한 유형과 경직이 심하지 않은 유형,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약 처방도 또는 운동 처방도 거기에 맞게 달라지는 건데, 일단 본인이 이게 내가 경직이 심한 유형이다 아니다라는 걸 좀 스스로 아시는 게 좋은데, 그거를 잘 몰라요. 구분하는 방법이, 다리 쪽에 경직이 심한 분들은 이 서동이라는 것이 원래 한쪽으로 오니까 다리를 끌게 되는데, 그 경직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끌림이 좀 더 뚜렷해서 그냥 끄는 거 플러스 다리를 약간 절름거리는 느낌? 서동이라는 건 그냥 둔해지니까 건강한 다리에 비해서 이게 좀 속도가 느려서 끌려 나오는 건데, 경직은 이렇게 근육이 굳어가지고 뻣뻣해지니까 힘을 써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더 어색하고 절름거리는 느낌이 더 심해진 그런 식이 되고요. 다리를 만져보면은 좀 뻣뻣하고 심지어 허리까지도 굳어 있어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어떤 걸음걸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팔을 뻗어보면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팔이 좀 이렇게 굽어 있어요. 만세를 했을 때 이 경직되어 있는 쪽이 더 이렇게 굽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서동만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경직이 좀 심한 사람들은 한쪽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경직 증상이 좀 많으신 분들이 가진 유별난 어떤 증상의 차이는, 파킨슨병은 우리가 이제 운동성 장애잖아요. 이런 운동 장애인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파킨슨 환자분들이 어디가 뭐 아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전혀 없는 분도 많아요. 경직이 심한 분들은 일단 뻣뻣한 걸 느끼고, 나아가서 좀 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일반적인 경직에 의한 어떤 이런 감각성 증상이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잘 때 이렇게 다리 쪽에서 이상한 감각, 그 다음에 거기서 통증, 그 다음에 다리가 쥐가 난달지, 이런 식의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직이 심한 사람들이 보통 생기죠. 아무래도 경직이 좀 더 뚜렷한 분들이
좀 더 이런 감각성 증상이 더 부과되기 때문에 더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동 위주로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경직이 좀 뚜렷한 분들이 도파민제에 의한 약효를 좀 충분하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동과 경직 중에서 좀 도파민제가 잘 듣는 증상은 상대적으로 서동 쪽인 것 같고, 경직에 대해서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내가 약을 먹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걷는 거랄지,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좌우 밸런스까지 고려해서 뭐 계단을 걷거나 조금 뛰거나 보폭을 넓게 걷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쪽에서의 서동을, 그쪽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직이 좀 더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의 비중을 몸의 유연성, 그 다음에 근육을 푸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칭이죠. 마사지, 지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서동은 보통은 이제 부위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경직이 심한 분들은 경직 부위가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체질에 따라 목 부위나 이 어깨가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고, 허리 쪽이 심한 분도 있고, 이 종아리 쪽이 심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직이 심한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게 좋다.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거든요. 나 집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냥 가벼운 체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근육이 주로 관절 주위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더 경직이 되기 때문에 가동성을 갖다가 최대한 극대화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 목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이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돼, 있는 힘껏. 근데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천천히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팔도 끝까지 최대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줘도 좋고요. 스스로 하는 게 이 범위가 한계가 있다면 누군가가 도와줘서, 아니면 한쪽 팔을 써가지고 끝까지. 이게 굉장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가가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요가가 그런 식이거든요. 가동 범위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파킨슨에서의 스트레칭의 가장 큰 원칙이고요. 보통 마사지도 받으시거든요. 받으시는데 가족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받으시거나. 근데 이제 마사지 받고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되게 압을 세게 받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마사지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강하게는 받지 마시라. 강하게 받으면 근육이 놀라기도 하고, 그로 인한 반작용도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이완시키는 정도, 이게 좋습니다. 가벼운 마사지로 이완을 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너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근육을 더 오히려 놀래고 더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